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우동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현충일에 현충원에서 김원봉을 언급해서 정말 큰 충격을 줬는데요. 6.25 희생자들이 지금 안치되어 있는 이 현충원에서 김원봉을 언급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청년들도 이와 관련해서 분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새벽당 박결 대표님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김원봉을 언급했다. 언급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현충일날 언급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데요. 도대체 현충일이 어떤 개념인지 이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영혼을 기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 현충일 축사 자리에서 김원봉을 언급하고, 그리고 천안함 희생자들, 그리고 연평해전 희생자들 유족들에게 김정은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배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청년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청년들은 굉장히 상식을 좋아하고 논리적인 그런 청년들입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이 행동들은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굉장히 황당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북한에서 최고위층에 속했던 사람이고, 사실은 1948년에 월북하는 과정에 대해서 친일 경찰한테 고문을 받아서 어쨌니 저쨌니 말은 있습니다만 그건 아직 낭설에 불과한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김구나 김규식 같은 인물들과 같이 올라가는데 그 둘은 다시 내려왔지만은 정작 김원봉 본인은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가지고 북한에서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짧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좌파들이 그렇게 영웅이라고 말하는 김구의 백범일지에도 김원봉은 공산주의자인 것 같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그걸 계속 부정하고 있죠. 사실 김원봉은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6.25 우리 민족을 학살하고 수많은 유엔 연합군 그리고 미군 참전자들을 희생하게 만들었던 그 6.25 남침의 주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25 남침을 통한 김원봉에게 서훈을 주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실제로 김원봉은 북한에서 훈장을 2번이나 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좋게 칭송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맞는가? 저는 정말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김원봉이라는 인물이 보통 인물도 아니고, 독립운동하면 전부입니까? 정말 독립운동을 해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하는데 아주 크게 일조했던 인물인 건데, 이런 인물에게 훈장을 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다,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이런 호칭에 대해서 그냥 좀 심플하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사람이다.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센 발언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인도적 대북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런 가짜 평화, 코스프레와 같은 평화는 사실상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전혀 득이 될 게 없는 지금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들을 결론을 지어보면 지금 북한 정권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그쵸. 살인마 독재 집단일 뿐입니다. 반국가 집단. 네, 맞습니다. 그 집단에 지금 지원을 하고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그쪽으로 유리하게만 해주고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통령 이하 좌파들은 북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박결 대표님 그 얘기 들으셨나요? 피우진 보훈처장이 이번에 이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제 알려준 내용인데, 그 내용에 따르면은 피우진 보훈처장이 언급하기로는 검토를 했었다. 김원봉에 대한 서운을 검토했었다. 근데 검토를 했는데 그게 국민 대다수의 뜻이다 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고 하니까, 암살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영화 암살을 1200만을 봤기 때문에 김원봉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 이게 정말 영화를 보고 이제 훈장까지도 주겠다는 이 정말 황당무계한 정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이건 유치하다는 말을 넘어서서 정말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우선 우리나라의 국정 기조를 지금 영화를 보고 바꾸는 게 첫 번째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국민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세금을 낭비하고 결국 지금 우리나라의 그 훌륭한 탈원전 기술도 날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 말씀하셨던 역사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김원봉에 대해서 좋게 해석을 했다, 국민들이 많이 보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그대로 기술되어 있는 사실과 증명이기 때문에 영화 한 편을 보고 국정의 기조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사실은 북한에서 훈장을 2번씩이나 받은 사람에게 대한민국 훈장을 주겠다는 게 정상은 아니죠, 확실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충일이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목숨을 바치다가 산화하신 분들을 기리는 그런 날인 건데, 김원봉은 독립운동은 했을 수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1948년에 월북한 이후로 북한에서 전쟁 지도부에도 가담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 기간 중에 훈장을 또 받기도 하는 그런 인물인 건데, 이런 사람을 훈장을 주겠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 박겨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쯤 되면 거의 문재인 대통령 북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한간의 이야기가 괜한 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정부의 대처라든지 그런 정부의 훈장의 요건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저는 정말로 심하게 이렇게 분노가 돼서 몸이 떨릴 정도인데, 제가 해병대를 전역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해병대에서 2년 동안 저는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을 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을 희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저의 그 해병대 2년 시절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제 해병대 후배들이 팔이 잘려나가고 다리가 잘려나가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북한군에 의해서. 네. 그러한 연평도 포격 희생자들을 모아놓고, 유족들을 모아놓고 그 전쟁을 지시했던 김정은에게 악수를 하고 있는 사진을 그 유족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근간,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모든 분들, 모든 순국 선열들에게 정말 우리는 창피해야 될 일입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가 그 자료 화면이 있는데요. 그 자료 화면을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게 아주 지금 유명하게 회자되고 있는 그런 사진인 거예요. 예. 보면은 이게 바로 그 문제의 사진, 그러니까 천안함과 연평해전에 따른 희생자, 유가족분들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초청을 한 건데, 책자를 준 게 지금 이런 식의 지금 책자를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백두산에서 이렇게 찍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평양 그때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찍은 모습인데, 평화가 어떻고 이렇게 또 주장한 거잖아요. 예. 참 얼마나 어메이징한지. 근데요, 여기서 청와대가 나중에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이 책자가 알고 보니까요, 그냥 일상적으로 뭔가 초청 행사를 하면은 나눠준 책자래요. 그래서 그냥 그날 행사에서 줬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데, 배려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예. 그리고 배려도 없는데 추가적으로 또 해명한 게 정말 충격적인 게, 사실 이 책자를 보고 어떤 한 유가족께서는 순간 구역질이 나가지고 화장실로 뛰어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설명이 뭐냐면은 막상 그날 보니까 많이들 좋아하더라, 그리고 뭐 불편한 사람이 있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또 회피하는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저는 그 기사가 오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 눈으로 보니까 그게 써져 있더라고요.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지난달에 천안함 생존 장병들과 함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네. 저보다 나이도 어린 영웅들입니다, 사실. 근데 그 친구들은 천안함 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좌파로부터 지금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먼저 가신 순국 선열들에게 그 미안한 마음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지금 천안함을 잊지 않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대한민국 홍보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생존 영웅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 딱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갈 때까지 가도 그렇지, 그래도 정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북한의 환장한 정권이라고 해도 이 유가족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후벼 파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이번에 그 현충일날 보여줬던 행동에서 모든 것이 다 결국 드러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심지어 민주당의 모 의원은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 독립유공자에 대한 기준을 1945년 8월 15일 이전으로 하자.
말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독립활동만 하면 그만입니까? 김원봉 같이 독립활동했다 쳐도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인정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건데 그저 독립활동만 했으면 이 사람이 뭐 그 이후에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했던지 뭘 했던지 간에 대한민국 이름으로 훈장을 줘야 된다? 서운을 해줘야 된다? 정말 황당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1948년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의해서 새로이 건국된 신생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역사들을 한반도 땅에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존중은 하되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좌파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지금 본인의 조국을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48년 건국설을 부정한다는 것은 그 이전으로 6.25 전쟁 이전으로까지 우리의 역사를 되돌려서 지금 그 전에 만행되었던 모든 학살의 역사를 부정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그 역사를 끌어안겠다. 무리하게 통일을 하겠다라는 포석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지금 조선이 패망했던 길 그리고 고종이 잘못된 정치적 선택에 의해서 아관파천을 했던 그 길을 절대로 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전쟁기념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목숨을 잃으신 그런 혼이 담긴 그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는 꼴을 보면은 과연 이 사람이 현직이었던 간에 나중에 물러났던 간에 그 전쟁기념관 앞에 문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그거라도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거기에 많은 분들의 혼이 담겨 있는 곳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북한을 떠받들려고 하고 심지어는 북한을 추종했던 인물을 영웅화시키려는 이런 행동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이 역사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는가라는 분노가 듭니다. 지금 전쟁기념관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또 재밌는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저희가 이제 곧 창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기념관에서 꼭 창당대회를 하고 싶어서 저희가 그쪽에 있는 행사장으로 이제 알아보러 갔는데 네. 우선 그쪽에서 묻는 게 진보냐 보수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물어보죠? 그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는 뭐 진보 보수도 아니고 자유주의 우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쪽에서 돌아온 답변이 현 정권을 비판하는 집단에게는 빌려줄 수가 없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전쟁 기념관에서 그렇게 말했나요? 예, 맞습니다. 세상에. 아니,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지금 이제 끌어오르는 분노를 가지고 밖으로 나왔더니 네. 그 전쟁기념관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유엔 참전자분들의 이 비석과 같은 이름들이 예, 묘역, 쫙 예. 묘역이 서 있습니다. 네, 비석이 있죠. 그 앞에 서게 되면 정말 저렇게 많은 참전자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정말 숙연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참전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참전했다 보니까 그 사망한 사람들이 미국의 주별로 이렇게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곳에 정말로 한 번이라도 가봐서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역사를 북한에 유리하게 우리를 남침했던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최근까지 대한민국의 아들들을 죽였던 그러한 살인 집단에게는 절대로 우리가 어떠한 옹호도 어떠한 지원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오늘도 박결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청년들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하고 있는 마음을 우리 박결 대표님께서 잘 담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황당하네요. 전쟁 기념관에서 도대체 행사를 진행하는데 좌파인지 우파인지 왜 물어봅니까? 뭐 좌파면 받아줄 생각이었다는 건가요? 황당하네요, 진짜. 정치 성향을 묻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황당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방금 들으니까요, 어이가 없어지려고 해요. 이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말이 아닌 겁니다. 김원봉 같은 사람을 대한민국에서 영웅화시키겠다라는 시도도 어이가 없는데, 이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한다고 할 수 있는 이 전쟁기념관에서 좌파인지 우파인지 묻고 있는 것도 참 한심하고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사진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천안함과 연평해전으로 돌아가신 희생자들에 대한 유가족들, 그들을 모은 자리에서 김정은과 악수한 사진을 버젓이 올리는 이 문재인 정부, 과연 소통하고 있는 건지, 과연 국민들과 공감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동그랗게 올라오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